근데 이거를 우리 고모가 한 적이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놀랍고 아닐 거야. 우리 고모가 아닐 거야. 그냥 혹시, 그냥 체념하고 있거나 그러고 그 다음 날에 또 와서 확인시켜줘. 네, 비타민 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비타민 썰입니다. 네, 설미 친구 인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이 나보다 더 커졌네. 버릇 딸가. 네, 많이 건강해져서 셋째까지 낳고 나타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약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 인내 좀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살려야 되는데 지 살고 그다음에 애까지 셋이 대한민국에 애기를 둘이 합쳐서 0.78% 한 명도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 몸무게 몇 킬로요? 지금 47kg. 47kg? 자 여러분 47kg면요 이 친구한테는 뭐 기적이지 뭐. 엄청난 거지. 그때 내 녹화로 왔을 때 몇 킬로였죠? 그때 39kg. 38kg, 막 39kg. 그때요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데 그냥 미안했어. 너 말만 안 하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 와서 여러분들도 너무 반가우실 겁니다. 우리 인내씨 팬이 정말 많은데 셋째가 지금 한 달 네, 됐죠? 13개월이요. 네, 우리 13개월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인 엄마. 제가 늘 이제 방송에서 탈북은 지능순이다.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면 더 축복이겠지라는데 네버. 내가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왜 축복이냐면 평상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한국에서는 일상인데 북한 사람에게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왜 축복이라고 하는지 우리 인내 씨와 또 가슴속 깊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안 꺼낸 게 있습니다. 그때 몸도 아프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말할 수 있죠. 네. 왜 이것이 축복인지. 그럼요. 우리 인내 씨의 고모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꼭 이제 북한에는 오늘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지만은 가족 친척들이 밖에다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래또래라는 이야기만 듣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실제 공개 처형을 당한 가족이었던 우리 인내 씨랑 함께 탈북의 가정이 이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모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진 소유자인 거죠. 대량으로 국경에서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 보내고 막 이런 난리 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저희 삼촌들이랑 할머니랑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추방을 갔어. 한경남도 어디 깊은 산골에. 결국 우리도 원래는 갔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우리 가족만 아주 새빨간 빨갱이 가족이라고 딱 이제 인정받은 가족이야. 우리 엄마는 끔찍해라. 중학교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빠는 주체 사상 전도사였구만 한마디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냥 핵빨갱이요? 새끼 핵빨갱이.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스트레스 받더니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2, 3개월 전에 큰 고모가 잡혀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막 돈을 한 몇백 원 들고 이렇게 나오신 거죠, 고모가.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전해주고 가다가 잡혔어요. 다시 중국으로 가다가 형을 받기 전에 이것저것 전과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여러 번 갔다 오다 잡혔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인신매매 했더라라는 일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오면 누굴 통해서 중국 가니 막 이런 조사하면 당연히 하지. 다 불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 조사를 겪었는데 그거 때리면서 해요. 말 안 하니까 앞선을 불라 이거 있는데 저는 앞선을 사랑해서 안 본 게 아니고요. 앞선을 너무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저는 앞선에 있는 그 여자의 인성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 완전 장사꾼이었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람 총살이에요. 인신매매로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나갔을 때 인신매매 총살할 때예요. 내가 입 다물면 그 사람이 사는데 내가 입을 열면서 사람 하나를 죽일 것이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저를 꼬드겨 데려갔지만 내 의지가 없으면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갔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내 의지가 원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가고 싶은 외부 세계를 보내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감사함이 또 세 번째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탈북을 안 시켜줬더라면 나를 돈을 받고 인신매매로 팔던 어찌던 북한이란 사회가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못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사실 난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데 바깥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북한에 다 막 인간 짐승들이 사는 느낌. 나 진짜 예전에는 그게 사람이라고 봤는데 외부 세계를 딱 느끼고 들어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생존 본능밖에 남은 게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난 그 사람 안 불었는데 일단 그 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잡혀서 죽어요. 나 그 사람들 왜 감사함이 없었을까? 큰고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그냥 몸으로 맞은 거지 뭐. 그것도 뭐 시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지. 탈북민들을 많이 이제 중국으로 보냈네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10명 안팎이에요. 10명 안팎이. 한 명이면 15년이고요. 2명이면 무기징역이고요. 3명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고모가 추방된 해에 잡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적인 거죠. 교도소로 잡혀가다가 우리 고모가 거기서도 탈출했어요. 교도소 가는 중에 어. 네, 그 탈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남자들은 선곡하는데 성공 확률이 5% 정도예요. 남자들도 5%, 95% 잡혀. 결국은 교도소 가다가 탈출했고 다시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 아빠는 이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모는 9월에 처형을 받았어요. 그날에 재판하는 날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원래는 가족들도 보여준다고 해요. 아까 친구 얘기 들으니까. 가족 제일 근데 저는 안 데려갔어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리더십들은. 그래서 나를 빼놓고 직장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이제 내가 갔다 봐서는 온다. 그 직장의 리더가 배려한 거예요. 그러네.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 직장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고 원망할 마음만 가득 있거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가족 앞에다 앉히거든요. 북한. 친구가 다녀오더니 나를 막 저쪽으로 끌고 가요. 막 화장실 있는 쪽으로. 니네 고모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언제 어떻게 됐냐, 얼마 전에 잡혀 나온 거 맞냐, 막 여러 가지 계속 물어봐.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하고 오늘 사형당하는 사람 중에 고모가 니네 고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너 머리를 다 밀고 이미 다 반 죽여서 나오고 해서 입안에 막 돌멩이 다 물리고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너 닮은데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니네 고모라 카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죽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 근데 죽일 수밖에 없는 모든 죄명을 갖다가 덮어 씌워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내 고모인데도 그런 죄 졌으면 죽어야지. 맞아요. 근데 내가 아는 내 고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 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원도 7시에서 자란 아랫동네 다슬기 너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김태희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 한 번에 딱! 와 혁명적이다. 내가 아무리 핵심 빨갱이 가정에서 핵심 빨갱이를 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뭔가 있구나. 우리 고모가 인간적으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고모가 한 적이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놀랍고 아닐 거야. 우리 고모가 아닐 거야. 그냥 체념하고 있거나 그냥 실제 안 믿었지 않아요? 믿지 않아야 내 내가 속이 살다.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안 믿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희 집 옆에 군 보안소에서 그 입구에 경비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가며 오며 주워 들은 거지. 이제 또 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저간나 저게 지네 큰 고모 닮아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 할 때면 고모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친편에 대한 이거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되게 고모를 많이 닮았대요. 성향이나 조금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근데 고모가 되게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고음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협주단이라는 데 있어. 협주단. 거기서 이제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이미 그때 80년대에도 이렇게 달러가 받쳐주지 않으면 실력이 인정을 못 받더라고. 당연하지. 그렇게 큰 거모가 오며 가며 별거 아니지만 조금 맛있는 거 있으면 지나가다 좋게 주고 지나가고. 100원 생기면 2만 강을 넘어서 목숨 걸고 그 100위안이 한국 돈으로 여러분 2만 원이거든요. 그 2만 원을 목숨 걸고 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의 손에 쥐어주려고 왔던 사람이 그런 죄를 안 믿겨서 안 슬펐는데 그 다음 날에 그 할아버지가 항의시켜 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고모가 한창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잖아. 할머니도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이미 떠났고 그것 때문에 그 충격을 못 이겨서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고 했는데 더 이상 남을 것도 없는데 계속 쥐어짜서 뭔가 계속 없어질 일만 생기고 이 상황을 계속 견디고 있으니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막 이 사람이 정신 착란증 같은 거 오더라고. 그리고 그 조사 받을 때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사람 꺼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는 설마 죽는 데서 살릴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알아듣지 못한 거지. 왜냐면 죽을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했죠. 그게 무슨 사형까지 가리라 했겠나. 우리 어머니는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외삼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가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도울 수 있었대도 그 돈으로 얄짤 어방이 없는 돈이었어. 집 100채를 갖다 바쳐도 근데 전혀 그 힘이 닿지 않은 그 상황을 직면을 하니까 우리 고모를 죽는 데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였구나. 그게 이제 알아들어지니까 더 슬프지. 문제는 그거 알아들었는데도 우리가 알아들은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탈북을 시켜준 것보다 훨씬 가벼운 죄잖아요. 한국 드라마 자기가 봤는데 사랑의 불착 재밌었어. 야 이거 봐 대박이야. 이거 이렇게 유포시켰다고 사형시켰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한창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북한의 인권이 그냥 그 나라의 그 악한 행위고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참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독재 정권의 노예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꼰대라고 하지만 꼰대 같은 이야기 누군가는 해야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 아픈 이야기를 이제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공개 처형장에서 북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